미국에서 새해 벽두부터 선거철 정치 테러 위협이 난무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그의 부동산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는 불법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독감 RSV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돌연 변이가 많은 JN1 바이러스가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한 감기를 앓고 난 뒤에도 계속되는 기침, 가벼이 두지 말고 해결 방법을 찾아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을 성매매에 동원했다가 체포돼 수감 중에 목숨을 끊은 제프리 앱스타인이 초대했던 유명 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새해 벽두부터 선거철 정치 테러 위협이 난무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모두 가짜 폭탄이나 총격 신고이고 허위 위협에 그치고 있지만 중무장 경찰들이 자주 출동해야 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혜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선거의 해를 맞은 미국에서 새해 벽두부터 정치 테러 위협으로 혼란과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콜로라도와 메인주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위협이 가해지는가 하면 조지아 등 11개 주 주청사들의 폭발물 위협이 신고돼 긴급 대피하고 일시 폐쇄하는 소동을 빚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4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경선 투표 용지에서 빼겠다는 결정을 내린 메인주의 세나 벨로우스 주정무 장관에게는 그녀의 집에 침입해 공격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메인주 경찰이 중무장한 채 출동한 후에 벨로우스 장관이 자택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침입 흔적도 없어 스와팅 시도, 즉 공격 위협에 그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미국에선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일부 대법관들에게도 협박이 가해진 것으로 주 경찰은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와 메인주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위협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공화당 연방 의원들 가운데 친트럼프로 널리 알려진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과 릭 스콧 상원의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가짜 위협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결정을 내린 지역뿐만 아니라 벌써 10여 개 주 주청사들의 가짜 폭탄 위협이 가해져 큰 소동과 혼란, 공포를 불어일으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1월 3일 하루에만 조지아와 켄터키,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커네티컷, 몬태나, 하와이 등의 주 정부 청사들의 가짜 폭탄 위협이 가해져 공무원들이 긴급 대피하고 건물을 일시 폐쇄하는 큰 소동을 빚었습니다. 2020년 선거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2024년 새해에도 선거의 해를 맞아 극심한 분열과 대립 양상에 허위 위협까지 본물을 이루기 시작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거의 해 초반 경선을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선거 관련 공직자들과 공직 후보, 일반 유권자들까지 가짜 총격과 폭탄 위협을 통해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짜 또는 허위 신고와 위협에 그치고 있으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실제 정치 테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당국이 새해 벽두부터 초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FBI 연방수사국은 아직까지는 믿을 만한 테러 위협이나 테러 정보 첩보는 없으나 모든 감시망을 총동원해 국내의 위험 인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간의 첫 재임 시절 그의 부동산을 통해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으로부터 임대료, 숙박비 등으로 78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방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현직 일대 의회 승인 없이는 외국의 보수나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그의 부동산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는 불법 논란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연방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연방의회 승인 없이는 외국으로부터 보수나 선물조차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논란이 예전에도 불거진 바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와 해당 국가들이 공개돼 불법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정부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일 때부터 실시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4일 공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논란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공개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4년 동안 그가 소유하고 있는 뉴욕 맨하튼의 트럼프 타워, 워싱턴 DC와 라스베가스의 호텔 등 부동산을 통해 임대료와 숙박비 등으로 외국으로부터 78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550만 달러를 지불해 가장 많았는데 뉴욕 맨하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국영 공상은행이 세들어 있으면서 그 임대료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61만 5,400여 달러를 트럼프 회사에 지불했습니다. 3위는 카타르가 46만 5,750달러를 냈으며 쿠웨이트와 인도가 각 30만여 달러씩 트럼프 호텔 등에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타워 임대료와 호텔 이용료 등으로 지불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거액을 지불했던 시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해당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은 때와 맞물려 있어 의문을 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 정보당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반정부 언론인 잘만 카쇼기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미 정보당국 평가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상을 깬 부정평가가 나온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 소유 인터내셔널 호텔 등의 이용료로 21만 달러나 지불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하이난 항공사가 지도부와 연계된 것으로 문제시되자 라스베가스에 있는 트럼프 호텔을 14개월이나 사용하며 19만 5,700달러를 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수십억 달러의 부패 스캔들로 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을 당시 관리들이 대거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인터내셔널 호텔에 투숙하고 하룻밤에 $10,000나 되는 숙박비를 내므로써 호텔 수입을 70%나 늘려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 재산으로 외국으로부터 돈을 벌었다는 불법 논란은 외교안보 정책의 대가 논쟁으로 번지고 4건의 형사기소와 출마 자격 박탈 논란에 더해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와 독감, RSV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돌연 변이가 많은 JN1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지배종으로 떠오르면서 급속 확산되고 있고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 독감, RSV 등 3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추수감사절 이후 2~3배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겨울철에 본격 접어들면서 3대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파고가 어김없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독감에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다시 확산되고 있고 노약자들에게 위험한 RSV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환자들이 땡스기빙 데이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병원 응급실을 찾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지난 일주일 사이 독감은 13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추수감사절 직후에 4만 2천 명보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7만 9천 명으로 11월 말에 4만 6천 명보다 약 2배나 급증했습니다. 다만 60대에 위험하다는 RSV 환자들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대에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서는 미국의 지배종이 JN1으로 바뀌었습니다. 돌연 변이가 많은 BA.2.86의 하위 변이인 JN1도 빠르게 확산되며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JN1이 차지하는 비율은 보름 전 21.3%였으나 지금은 44.2%로 2배 이상 급증하며 지배종으로 올라섰습니다. HV1 변이는 30%에서 22.1%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두 번째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JN1 변이는 돌연 변이가 유난히 많아 빠르게 확산하며 백신과 감염으로 항체를 갖고 있어도 돌파 감염시키고 있으나 특별히 강력해 더 위험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CDC를 비롯한 보건당국은 특히 JN1을 포함한 새로운 지배종 변이들도 한 번 맞은 것으로 업데이트된 현재의 새 백신으로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민들의 백신 접종 비율은 예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에 따르면 독감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 미국 성인들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8%로 가장 높습니다. 이에 비해 코로나 새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18.9%로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60세 이상에게 권고되고 있는 RSV 백신을 맞은 비율은 17.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추위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미국 동북부, 특히 뉴욕, 뉴저지 지역부터 3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CDC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한 감기를 앓고 난 뒤 기침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겨울 내내 기침을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전문가들은 기침을 가벼이 두지 말고 멈추기 위한 생활 습관을 하루 이틀만 시도해도 호전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낫지 않는다면 종합 감기약 대신 콧물과 가래를 멈추게 하는 약을 복용하는 등 기침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찾아 반드시 해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감기도 쉽게 생각되지 않는 요즘 독한 감기를 앓고 난 뒤에도 예전처럼 일상으로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이나 신체 통증이 가신 뒤에도 기침과 콧물 가래 등이 쉽사리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감기약을 독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열이나 통증이 끝난 후에도 감기약을 먹기엔 애매하거나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기침을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보통 기침은 병의 원인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기침을 잡으려면 1차적으로 콧물과 가래 등을 없애야 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흔히 먹는 종합 감기약은 해열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기침약 등등이 한 번에 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들은 종합 감기약 성분에 따라 별도의 타이레놀과 에드빌을 먹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종합 감기약에 해열 진통을 위해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 중에 계속 기침을 한다면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며 기도를 자극하거나 목에 가래가 껴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우선 물을 수시로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가래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점도가 낮아지고 배출이 쉬워집니다. 단 찬물보단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평소 축농증이나 비염 같은 관련 질환이 있었다면 코 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코를 따뜻하게 하면 코 점막에서 과도하게 분비되는 점액질이 줄고 점막에 붓기가 빠져 점막 충혈을 완화시키고 코막힘 현상을 완화하고 콧물의 배출을 쉽게 해줍니다.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신 뒤 코 가까이에 대거나 컵에 뜨거운 물을 담은 후 코를 가까이 대면 됩니다. 배와 생강을 먹는 것도 좋은 민간요법입니다. 배와 생강에는 항염증 성분과 회복을 돕는 영양 성분이 풍부해 차로 만들어 마시면 수분 섭취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런 1차적인 생활습관 교정 후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절택과 같은 가장 대중적인 항히스타민 약을 복용해 콧물과 가래의 생성을 막거나 거담제를 복용해 끈적이는 가래를 묽게 만들고 기관지 섬모 운동을 촉진해 가래 배출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약은 가래 배출을 억제하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특성상 의사 만나기가 쉽지 않고 오버 더 카운터 약으로 스스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확보되거나 낮은 도수의 약들이지만 신부전 환자 등 지병이나 약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 자신이 먹어도 되는 약에 대해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약을 먹어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3주 이상 기침하는 경우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라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10대 소녀들을 성매매와 성착취에 동원했다가 체포돼 수감 중에 목숨을 끊은 제프리 앱스타인이 초대한 것으로 언급된 고위층 또는 유명 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개된 이른바 앱스타인 리스트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들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앤드류 영국 왕자, 마이클 잭슨, 스티브 호킹 박사 등이 포함됐는데 더 많은 이름이 속속 터져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억만장자 금융업자로서 여성 포주를 통해 10대 소녀들을 들여와 고위층이나 유명인사들에게 성상납, 성착취를 시켰다가 적발됐고 결국 수감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제프리 앱스타인. 그는 4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성파티에 초대했다고 언급한 유명인사들의 명단인 이른바 앱스타인 리스트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앱스타인 리스트는 포주 역할을 했다가 체포돼 2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60대 여인 맥스웰을 상대로 17세 소녀 시절 성착취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지프라의 여인 간의 재판에서 기록된
증언, 물증을 포함한 문건이 뉴욕 연방판사에 의해 공개 명령이 내려져 공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른바 앱스타인 리스트에는 이미 추잡한 파티에 초대받았다는 구설을 샀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50번 이상 언급돼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 들어있는 한 증언은 클린턴은 어린 소녀들을 좋아한다고 웹스타인이 언급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측은 앱스타인이 10대 소녀들을 성매매하고 성착취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0년 이상 앱스타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그의 뉴멕시코 목장이나 플로리다 자택을 방문한 적이 없다며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도 나왔으나 구체적인 불법 행동을 했는지는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앱스타인은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를 방문할 때 트럼프를 부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는 증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이자 현 찰스 국왕의 친동생인 앤드류 왕자의 이름은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증언은 앤드류 왕자가 성파티에 참석해 어린 소녀의 가슴에 손을 집어넣었던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에서 맥스웰의 주선으로 앤드류 왕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 앤드류 왕자 측은 지난 2022년 민사소송에서 잘못 시인 없이 보상만 하는 사전 합의로 사건을 매듭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세계적 팝스타 마이클 잭슨은 앱스타인의 플로리다 팜비치 집에 왔었는데 어린 소녀에게 마사지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던 것으로 이 문건에는 명시됐습니다. 유명 마술사인 데이빗 카퍼필드는 앱스타인 집에서 저녁을 같이 한 것으로 언급됐는데 추잡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지는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름도 언급됐는데 앱스타인이 포주에게 어린 소녀들이 호킹 박사가 난잡한 파티에 참석했다는 점을 부인해주면 보상해주라고 논의한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큰 돈을 굴리면서 포주를 통해 어린 소녀들을 난잡한 성파티에 동원하고 본인은 물론 고위층이나 유명인사에게 성상납시켜 더 큰 돈을 벌어온 제프리 앱스타인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0여 년간 난잡한 행동을 벌이다가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앱스타인은 엄청난 성춘문이 널리 퍼지자 뉴욕 연방감옥에 수감 중이던 2019년 8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으나 그의 추잡한 스캔들과 그것을 즐긴 고위층 또는 유명인사들의 탐욕이 다시 한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